여러분들 혹시 실론티라는 홍차 음료를 알고 계신가요? 실론티? 그거 솔의 눈이랑 용호 상박을 이루는 호불호 음료수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실론티는 스리랑카에서 생산되는 홍차 잎으로 만든 음료로 스리랑카의 옛날 이름 실론을 따온 이름이라고 하죠. 뭐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는 음료수이긴 하지만 진짜 이 오리지널 스리랑카산 홍차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스리랑카는 2019년 기준 전 세계 3위 차 수출국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스리랑카에는 우리나라의 보석 녹차밭처럼 끝없이 펼쳐진 차밭이 대표적인 관광 자원으로 자리 잡고 외화를 벌어다주는, 그러니까 전 세계로 차를 수출해서 돈 벌고 또 차밭이 관광지로 자리 잡으면서 아주 꽉 먹고 알 먹고를 다 해버린 겁니다. 결국 스리랑카는 2018년 관광 산업으로 역대 최고치인 43억 8천만 달러, 하나로 5조 7천억이 넘는 수입을 기록하게 되었죠. 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만 보면 스리랑카는 평화롭게 홍차를 수출하고 관광 산업을 잘 이끌어 나가면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뭔가 그윽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느낌이지만 생각과는 달리 이 스리랑카는 오랜 기간 내전에 시달려온 국가입니다. 그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운 와중에 중국과 1대1로 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테러와 부패한 정부, 코로나19 등 여러 문제로 인해 관광의 섬 스리랑카는 점점 몰락하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디폴트, 즉 나 돈 못 갚아를 시전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자, 그럼 느레이그 빼밀, 아니 지금 당장 차에 넣을 기름도 없는데 돈을 어떻게 갚아요? 스리랑카 디폴트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스리랑카는 인도 남쪽 아래에 위치한 2100만의 인구를 가진 그렇게 크지 않은 섬나라이죠. 그러다 보니 과거 영국이 제국주의다 뭐다 하면서 인도를 식민지화 했을 때 바로 아래에 있는 섬나라 이 스리랑카가 눈에 계속 띄는 거야. 저게 뭐야? 섬나라 아니야? 어허, 저기서 뭐 빼먹을 거 없나? 일단 가보자. 일단 안녕하세요. 뭐 반갑지는 않지만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그래, 잘못한 건 없어. 근데 이제 우리가 너네 잡아먹을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해? 예? 아니 가만히 있는 우리를 왜 괴롭히는 거예요? 이렇게 1817년 영국이 스리랑카를 식민지화하면서 플랜테이션 농업을 확대하기 시작했죠. 이때 영국이 스리랑카에 심었던 농작물이 커피였거든요. 뭐 처음에는 커피도 잘 자라고 그럭저럭 농업이 잘 성장하나 싶더니 어느 순간부터 심는 족족 커피 녹병으로 인해 커피 나뭇잎이 죽어버리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1870년에는 세계 최대 커피 재배지였던 스리랑카에서 갑자기 커피가 다 죽어버린다니. 그렇게 커피 녹병으로 플랜테이션 농업의 90% 이상이 망해버리고 영국은 커피를 대체하고자 다른 농작물을 심게 되는데, 이때 심게 된 농작물이 바로 차. 결국 차를 대량으로 심게 되면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게 되었죠. 스리랑카는 2019년 기준 전 세계 3위 차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됐죠. 뭐 전 세계 3위 차 수출국 정도 위치에 오르려면 아무래도 차밭도 엄청나게 많아야 하고 나라의 대표적인 수출품인 만큼 관리도 잘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스리랑카에는 광활한 차밭이 관광산업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스리랑카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 차를 키워가지고 수출하면서 외화를 벌고 또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차밭 구경하겠다고 돈 써가면서 관광을 해주네. 물론 스리랑카에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것은 차밭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스리랑카의 종교 분포도를 살펴보면 불교가 70%, 힌두교가 12%, 이슬람교가 9.7%, 가톨릭교가 6% 등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뭐 아무래도 불교가 탄생한 인도 바로 아래에 위치한 섬이다 보니 이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었죠. 그러다 보니 불교와 관련된 불교사원과 유적들이 스리랑카 곳곳에 관광 명소로 남아 있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스리랑카의 성지순례 겸 관광을 하면서 스리랑카 관광업 GDP의 10%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2018년에는 43억 8천만 달러, 하나로 5조 7천억 원이 넘는 수입을 벌어들이기도 했으니까요. 아니 관광 산업으로 돈을 꽤 짭짤하게 벌어들였는데 도대체 왜 디폴트 선언을 한 거야? 뭐 이렇게 아름답고 신비로운 스리랑카 관광지 뒤에 숨어있는 문제는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스리랑카에서 존재하는 종교가 아까도 이야기했듯 여러 개로 나뉘어 있었잖아요. 게다가 종교와 민족 갈등에 보스몹인 인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 스리랑카도 자연스럽게 종교적인 문제로 엄청난 갈등을 겪게 되죠.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크게 불교의 싱할라족, 힌두교의 타밀족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국가의 70% 이상이 차지하고 있는 불교의 싱할라족은 예전부터 지배계층 사람들이 포진해 있었고 힌두교의 타밀족은 이들에게 항상 밀려있던 터라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이 문제는 종교와 민족의 갈등으로 이어져 1986년부터 불과 10여 년 전인 2009년까지 내전을 하게 됩니다. 26년이나 지속된 내전은 지금 어떻게 마무리되긴 했으나 아직까지도 각종 테러와 종교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죠. 이런 혼란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이 스리랑카의 속사정은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혼란 속에선 제대로 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 또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옷이나 물품 등 이것저것 살 돈을 마련하려고 자신의 자식을 매춘에 팔아넘기거나 혹은 스스로 선택해 이런 끔찍한 짓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후 오랜 내전으로 인해 스리랑카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던 2019년, 안 그래도 무서워서 관광객들이 스리랑카로 여행을 가지 않는 시점에 전세계 관광 산업에 카운터 펀치를 꽂은 무지막지한 놈이 등장하는데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관광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당연히 이 코로나19는 스리랑카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내전이 끝난 이후 스리랑카로 유입되는 관광객이 점차 증가하면서 관광업으로 수입을 좀 벌어들이려 하니까 테러가 발생하고 마음 좀 다잡고 테러 좀 그만 일으키자 하면서 관광업을 발달시켜버리려 하니까 코로나19가 뻥 하고 터져버리네. 결국 2018년 역대 최고치 관광 수입을 찍고 난 이후 2020년 관광 수입 84.5% 떡락, 2021년에는 94%, 약 2억 6천만 달러까지 떡락을 하면서 입틀막 하게 되는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죠. 그렇게 최근 스리랑카의 관광 산업이 쪽박차게 되고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국제 상품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스리랑카는 자동차 연료라든지 의약품, 식료품 등 다양한 물자를 수입해야만 하는 국가거든요. 근데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 수단은 없고 수입은 해야 하니까 점점 외환 보유고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은 즉 무역을 할 때 필요한 달러가 없다는 건데 달러가 부족해지면 스리랑카의 화폐인 루피아에 비해서 달러의
달러의 환율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입을 할 때 물건을 더 비싸게 구매를 해야 하고, 또 외화가 없으면 빚을 못 갚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이로 인해 스리랑카는 2022년 4월 일시적 디폴트를 선언하게 된 거죠. 2022년 3월 기준 스리랑카의 채무액을 한번 살펴보면 외환 보유액은 약 19억 3천만 달러, 하나로 약 2조 5천억이지만 바파의 할 돈은 510억 달러, 하나로 약 66조 5천억이죠. 결국 현재 스리랑카 국민들의 삶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전기 에너지가 부족해 전기를 사용하는 시간보다 사용하지 못하는 시간이 더 길고, 차에 주유할 기름이 없어 하루 종일 주유소 앞을 서성이기도 하고, 학생들은 시험지 종이가 없어 시험을 못 치르고,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약품조차 구할 수가 없어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니, 정부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까지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스리랑카 정부는 도대체 뭘 하는 거야? 뭐 정부가 정상적으로 나라를 잘 운영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도 않잖아요. 여기서 참 안타까운 게 이 스리랑카 정부는 장기 독재자가 실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마힌다 라자팍사. 이 마힌다 라자팍사는 2004년에 스리랑카 총리로 취임해 그 다음 해인 2005년 대통령으로 취임해 2014년까지 대통령을 해먹고 지금까지 실권을 장악하고 있죠. 이 사람이 실권을 장악하기 위해 뭔 짓을 했는지 잠깐 살펴보면, 정부에서 행정각부의 우두머리를 장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장관 중 3명이 대통령의 친척이야. 또 자신의 친인척을 장관의 자리에 앉힌 것도 모자라 자신의 동생 고타바야 라자팍사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버려 이렇게 자신의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핏줄을 요직에 앉히는 그런 독재자였죠. 자, 이것만 보면 뭐 그럴 수 있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뭐 그동안 많은 영상에서 살펴보았던 부패한 정부보다는 좀 약한 느낌이 드니까요. 하지만 이 스리랑카의 정부도 만만치 않게 부패한 정부인데요. 대통령님, 저희 외환 보유고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외화가 없어? 그럼 돈을 찍어. 그럼 해결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스리랑카의 루피아는 3년 사이 발행량이 50%가 증가하게 되고, 결국 루피아의 가치는 똥값이 되어버리죠. 저희 외화가 없어서 필요한 걸 수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그래? 그렇다면 수입 품목을 줄여버려. 예를 들면 농약이나 화학 비료 같은 거 있잖아. 아, 귀찮아. 이렇게 농약이나 화학 비료된 수입을 규제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스리랑카 정부에서 주장한 정책은 바로 세계 최초 100% 유기농 국가. 아니, 화학 비료를 안 쓰면 목표한 수확량을 쉽게 거두지 못할 거고, 농약을 안 치면 당연히 벌레먹고 썩고 양이 줄어들면서 생산력이 현저하게 줄어들 걸 생각하지 않았던 거지. 게다가 이 유기농으로 수확한 차들을 고급화시켜서 비싼 값에 주고 판매를 한다 짓거리고 있으니 국민들이 팍이나 좋아하겠죠. 뭐 이렇게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 때문에 디폴트까지 이르게 된 건데, 이 스리랑카가 디폴트를 선언하기 이전 결정적으로 죽방에 스트레이트를 꽂아버렸던 존재가 있었죠. 바로 중국. 스리랑카야 니하오, 안녕. 내가 지금 너네한테 투자를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아이고, 중국님 오셨습니까? 어떤 투자를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별건 아니고 항구 좀 만들고 철도 좀 만들어서 우리가 추진하는 1대1로 사업에 너네도 포함을 시키려고. 그런 것이라면 우리도 거절할 이유가 없지요. 지금 당장 해버립시다. 중국은 1대1로 사업이라고 해서 중아시아와 유럽을 잇고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진출하려는 내륙과 해상의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 스리랑카가 눈에 띄었고, 이후 스리랑카에 일종의 스카우트 제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스리랑카는 중국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이게 되면서 콜롬보 항구도시 개발, 마탈라 국제공항 건설을 포함한 도로 건설, 에너지물 관리 및 위생 등등 중국의 투자가 시작되는데, 솔직히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한다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스리랑카에서 뽑아 먹을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고, 또 최악의 상황에 놓였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어주고 저것도 지어주고 한 거죠. 그런데 이때 중국의 투자로 지어진 건물들이 스리랑카의 부채, 즉 빚이잖아요. 그렇다면 스리랑카는 관광업이나 차를 수출해가면서 외화를 벌어서 돈을 갚아야 하는 건데, 생각대로 흘러간다면 이 얼마나 좋은 상황이야. 중국은 투자 사업 잘 돼서 좋고, 스리랑카는 투자 받아서 외화 벌 수 있으니까 좋고, 이렇게 서로 윈윈 하면 좋았겠지만, 현실은 코로나19로 관광업 말아먹고 수입 제재한다면서 그나마 수출할 수 있었던 농업 말아먹고 하면서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스리랑카에 중국이 투자해서 지어놓은 공항이나 항구들이 있잖아요. 이런 시설들을 싸그리 중국이 다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지들이 돈 빌려주고 지어준 시설들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다시 가져와 버린 거죠. 결국 스리랑카가 1대1로 사업이라는 중국의 덫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스리랑카 국민들은 당연히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극에 달할 수밖에 없었고, 그동안 쌓여왔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원과 집권 가문의 집까지 불태워버리고 대통령한테 퇴근하고 다시는 출근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상황이니까, 결국 대통령 라자팍사 형제들은 정권 도망치듯 퇴진하게 되고, 현재 라닝 위크레메싱해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죠. 이제 스리랑카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론티의 원산지 스리랑카의 경제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으시려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